예, 안녕하세요. 오테럴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요즘 그 자동차 소비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전기차다 뭐다 해서 뭐 이제 친환경 차의 어떤 종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자동차 동력계를 구성하는 방식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여러 방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 자동차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카인데요. 가격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요. 또 연료 경제성도 아주 뛰어나서 최근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떤 수요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이 하이브리드카가 전기차보다 이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주기적 평가라고 하죠. 자동차를 생산하고 연료를 만들고 또 주행을 하고 또 폐차를 하는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계산했을 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카가 전기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 그래서 더 환경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따져보는 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차량 유종별 전주기 CO2 배출량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친환경 자동차 가운데 가장 적다. 이런 점들이 요즘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하이브리드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토요타죠. 1997년도에 프리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까지 전 하이브리드 라인업의 누적 판매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국산 하이브리드카도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가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랜저나 또 기아 K8 뭐 이런 모델도 이 하이브리드 라인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브리드카를 대표하는 모델 프리우스를 통해서 왜 하이브리드 열풍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이 전북 무주에 있는 그 양수발전소거든요. 뭔가 남는 전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배터리를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카하고 뭔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오늘 가보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의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것들이 외부 전력을 갖다가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100% 배터리를 외부 전력을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좀 적은 용량의 배터리이지만 외부 충전을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모터로 좀 짧은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카는 자체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사용해서 내연기관의 어떤 동력을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회생 제동 에너지만 사용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감속을 한다든가 제동으로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발진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급가속을 한다든가 뭐 이럴 때 내연기관 동력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료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 프리우스의 복합 연비도 20km/L대가 훨씬 넘거든요. 이제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이게 지금 프리우스를 제가 몇 번째 시승을 하는 건데 항상 좀 더 높은 인증 연비보다 더 높은 수치를 항상 기록을 했습니다. 24호 거의 뭐 30km/L대에 근접하는 그런 연비를 기록한 친구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 이 하이브리드카의 최대 장점이 그런 어떤 연료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도 오늘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거리가 한번 좀 장거리 주행을 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연비를 기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 지금까지 한 2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20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연비가 나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어떻게 했냐면 속도를 낼 때는 내고 정말 일반적인 어떤 그런 패턴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8L 가솔린 엔진을 올린 자동차가 이 정도 연비를 기록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연비가 나왔습니다. 오면서 뭐 서울 빠져나올 때 약간 정체된 도로에서는 이게 연비가 리터당 30km가 넘는 그런 때도 좀 있었거든요. 정체가 풀리고 속도를 좀 내면서 조금 연비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사실 일반적인 연비 수치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그런 연비를 기록했습니다. 자,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 오면서 주행 질감이라든가 뭐 핸들링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프리우스는 1.8L 가솔린 엔진에서 시스템 최고 출력이 122마력, 그리고 토크는 14.5kg FM을 발휘합니다. 비슷한 배기량을 가진 순수 내연기관차보다 살짝 떨어지기는 하는데, 뭐 발진이나 가속을 할 때 이 모터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체감 성능은 훨씬 좋고요. 예, 토요타가 자랑하는 TNGA 플랫폼 특성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게중심을 아주 낮추고 또 차체가 견고해서 코너링에서 특히 안정감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핸들링도 아주 민첩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이 돼 있어서 이 주행 안정감도 아주 돋보였습니다.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WC7이 사용이 됐는데요. 예, 여기에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또 다이내믹 레이저 크루즈 컨트롤, 또 차선 추적 어시스트, 또 오토매틱 하이빔으로 구성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디자인이 아주 독특한 것도 프리우스의 매력이죠. 실내도 아주 스마트하고 또 심플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아주 쉽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아쉬운 게 아웃사이드 미러가 조금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 후방 시야가 살짝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좀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금 키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리어 글래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냥 일반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보다 훨씬 더 이게 아래쪽으로 굉장히 사이즈 면적을 키워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후면의 바닥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방 시야가 아주 좋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딱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아주 정숙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펜션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사양을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차체의 어떤 거동감이라든가 이 구분기를 돌아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차체 거동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정숙합니다. 아주 정숙하고 승차감 좋고요.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스티어링 힐 사이즈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컴팩트하기 때문에 한 게 뭐 크게 좀 동작을 하지 않아도 아주 가볍게 쉽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핸들링 감성 같은 것들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우스는 차체 크기가 일단 콤팩트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나 또 심플한 어떤 실내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데 크게 뭐 부담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프리우스 지금 한 200km 정도 주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평균 연비가 26km 리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면서 좀 도로가 너무 좋고 드라이브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속도도 좀 내면서,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27, 28 요거를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이 국도로 접어 들어오면서 속도를 좀 내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26km/리터 이상 연비가 기록된다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로서는 좀 믿기 힘든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뭔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높은 연비가 나왔습니다. 프리우스 인증 연비가 20.9km, AWG 장착한 프리우스 인증 연비가 20.9km per 리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인증 연비도 훨씬 넘긴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뭐 경차는 물론이고요, 뭐 동급의 어떤 가솔린 순수 내연기관을 탑재한 모델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또 이 경쟁 하이브리드 카보다도 굉장히 높은 연비가 나왔습니다. 대단하죠. 하이브리드 카 판매가 줄지 않고 전기차나 뭐 다른 어떤 대항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수요 이런 것들이 줄고 있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아주 높은 연료 효율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기름값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지금 연비 26km per 리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11,000원, 11,538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보다도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이 가능한 어떤 그런 장점 같은 것들이 바로 하이브리드카의 최고 어떤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 혼자 타고 왔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한 3명이나 4명이 탔다고 하면은 뭐 한 25%, 20% 정도의 어떤 비용만으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만큼 하이브리드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토요타 프리우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카 장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 아직도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프리우스뿐만이 아니라 국산차나 수입차가 연비 경제성이나 뭐 주행 감성이나 퍼포먼스 모두 만족스럽다는 걸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카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3,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산 하이브리드카 중에서 뭐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랜저 하이브리드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가격대다 보니까 뭐 그런 좀 큰 차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 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좀 이런 소형급 하이브리드카는 사실 국산차나 수입차나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뭐 프리우스를 빼면은 이런 뭐 같은 세그먼트의 하이브리드카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한 3,7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 어떤 뭔가 좀 컴팩트하면서도 운전이 쉽고 또 그러면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가장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주력 대표 모델이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면은 충분히 매력을 좀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무주에 있는 양수 발전소 홍보관에서 오토헤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